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 사례. 지난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함께 심장내과 입원실로 이동해 볼까요? 심근염을 진단받은 환자예요. 지금 현재 환자는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요. 분홍색 거품이 많이 섞인 가래와 기침이 나오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심장 부위 청진을 했을 때 말이 달리는 소리가 나고 다리가 붓고 있어요. 이 환자는 검사 결과 심장의 수축 능력을 나타내는 박출률과 1분 동안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인 심박출량이 감소되어 있어요. 심장 초음파를 확인해 보니 심장도 커져 있어요. 증상으로는 환자는 숨쉬기가 힘들고 몸이 부어 있어요. 심장에서 말 달릴 듯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 증상들을 종합해 보니 이 환자분은 우렬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우렬성 심부전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렬의 단어부터 알아보기로 해요. 우렬이란 영어로 congestion, 즉 우리 몸의 한 부분에 피가 몰려있는 것을 의미해요. 우렬성 심부전은 심장의 혈액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서 우렬이 생기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신체 조직과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럼 왜 이 환자는 우렬성 심부전을 앓고 있을까요? 우렬성 심부전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판막 질환, 심근염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요. 이 환자의 경우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한 심근염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심장 손상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고 채우는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거나 심장 근육이 뻣뻣해져서 제대로 심장에 혈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해요. 이렇게 심장 기능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 간, 손, 발 등 다른 조직으로 혈액이 모이게 돼요. 즉, 폐에도 혈액이 고이고 폐에 물이 찬 듯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우렬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외에도 호흡곤란, 집중력 저하, 피로, 혼돈, 일상생활 어려움, 빈맥, 기침,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우렬성 심부전을 검사할 때는 보통 다음 4가지 검사를 진행해요. 심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장의 크기, 심장의 펌핑 기능, 판막의 형태, 심장벽의 두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요. 심장 박출량 검사.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을 측정해요. 흉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심장의 크기 변화, 폐에 체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심전도.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박동수, 심장의 리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렬성 심부전인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약물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이고 이 약물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약물은 이뇨제인데 이뇨제는 많은 양의 염분과 수분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고 이로 인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약물은 베타 차단제예요. 베타 차단제는 심장세포에 있는 베타 수용제를 차단해서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압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수용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약물 작용을 이해하려면 수용체를 알아야 해요. 수용체란 대부분의 약물과 상호작용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우리 몸속의 특수한 화학적 장소예요. 수용체는 보통 세포 표면이나 세포 내부에 있고 종류도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니코틴 수용체, 무스카린 수용체 등 종류도 다양해요. 이런 수용체들은 약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등 다양한 화학 물질과 결합해서 효과를 나타내요. 정말 놀라운 인체의 신비 아닌가요? 계속해서 네 번째 약물은 디곡신이고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요. 5번째 약물은 질산염 제제인 혈관 확장제예요. 6번째 약물은 항응고제예요. 신부전 환자들은 다리, 배, 심장, 혈관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해요. 이외에도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도 있어요. 약물을 사용할 때는 꼭 주의할 부분이 있죠. 바로 부작용인데요. 종류에 따라 오심, 어지럼증, 두통, 저혈압, 부정맥, 콩팥 손상, 칼륨 손실, 체액 손실이 생길 수 있어서 부작용도 잘 관찰해야 해요. 이렇게 우려성 심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지금부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가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심부전 증상일지를 통해 증상이 나빠지는지 확인하고 섭취량, 배설량을 기록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해요. 두 번째, 환자 교육과 지지예요. 먼저 처방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도록 약물의 복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염분 제한 식사 교육, 건강한 생활 습관 교육, 증상 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연과 금주를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환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 등도 포함돼요. 이것이 다는 아니겠죠? 그 외에 우려성 심부전 환자의 간호 내용은 전공 교과목에서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자, 4강에서 배울 우려성 심부전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퀴즈를 풀어볼까요? 퀴즈 1. 다음 중 우려성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은 1. 위염 2. 심근염 3. 결막염 4. 골절 5. 대장암 정답 심근염. 퀴즈 2. 우려성 심부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열 2. 다리 부종 3. 쌕쌕거리는 호흡 4. 말이 달리는 소리 청진 5. 기침과 분홍색 거품이 섞인 가래. 정답 1번. 4강에서는 병리학과 양리학이 환자 간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기초 간호학 교과목의 이해 없이 간호학 전공 교과목을 공부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강 기초 간호학 소개, 2강 심장 혈관계의 구조, 심장의 펌프 기능 및 혈액순환, 3강 혈압 조절 기전과 항상성, 4강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기초간호학을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배울 간호학 전공 교과목에는 환자 간호에 관한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